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이틀째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도 15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붕괴 위험도 있어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일어난 마이애미 콘도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는 아직도 수색과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3명이 늘어난 4명으로 집계됐고 실종자 역시 60명 늘어난 159명입니다. 현재 현장에는 130명의 소방관들이 밤샘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한때 비바람이 몰아쳐 수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된 인원은 어제 집계된 40명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한인들의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 플로리다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I just want to say I've spoken to Governor DeSantis, and we provided all the help that they need. We sent the best people from FEMA down there. We're going to stay with them with the disaster declaration we made, provide for everything from housing to, God forbid, whether there's a need for moratoria. 바이든 대통령이 보낸 피마 구조 요원들은 지난 2001년 9.11 사태와 IT 지진, 카트리나 허리케인 현장에 파견됐던 전문 인력들로 구성됐습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역시 해당 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오늘은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입니다. LA 한인사회에서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참전용사와 더불어 여러 동맹국 외교단들이 모두 참석해 한국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범 커뮤니티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기념식 현장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한국전 참전용사들. 한국전이 발발한 지 71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한국전 참전 당시의 동지애가 느껴집니다. 제71주년 한국전쟁 기념식이 오늘 LA 총영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40여 명의 6.25 참전용사와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재확인됐습니다. 한반도의 완벽한 평화를 위해 한미양국이 끝까지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We still have over 28,000 soldiers there, and it would be wonderful if they could have a peace where they know when they go to sleep at night, no one's going to attack them in the morning. That hasn't happened yet. It's been a lot, 71 years, and we're waiting for that complete peace in the area. The 40th Infantry Division itself is also extremely proud to have served alongside the steadfast warriors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during the war, and to still be working together today as committed allies.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준 유엔군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평화와 번영을 통해 이들의 노고에 보답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영원히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간혹 잊혀진 전쟁이라 그러는데 잊혀진 전쟁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유엔군 도움으로 우리나라를 이만큼 성장시켰으니까 그 승리를 자랑스러워하는 전쟁으로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기 위한 평화의 사도 메달이 전수됐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거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태국과 남아공, 영국 등 주요 동맹국 총영사들이 자리했습니다. 제71주년 한국전쟁 기념식은 범 커뮤니티 차원의 기념 행사로 기록됐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이 한국전쟁 71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소속 최석호 주 하원의원과 민주당 셰런 쿼크 실바 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주 하원 결의안 54는 어제 하원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앞서 두 의원은 오는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공식 지정해 기념하는 결의안 역시 공동 발의해 지난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결의안은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75만 명의 가주 한인들과 함께 희망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이날 통과된 결의안 사본을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 하원의장, 연방 상원 원내대표, 가주 연방의회 의원 전원에게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알렉스 파디아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팬데믹 이후 턱없이 부족한 간병인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중산층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빠른 백신 접종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렉스 파디아 연방 상원 의원이 오늘 LA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파디아 상원 의원은 한인 비영리 의료기관 이유케어 클리닉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팬데믹 이후 의료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서비스 지원 확대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Human infrastructure do we need to invest in to really help propel our economy? 오늘 타운홀 미팅에선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간병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연방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취약한 노인들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간병인 서비스. 실제 많은 자녀들이 부모 또는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LA 카운티에 등록돼 있는 간병인은 약 40만여 명, 이 중 한인은 2,500여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인 간병인 1명당 한 달에 3명 정도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중산층의 경우 간병인 지원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이 확대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산층들, 그분들이 메디칼이 없어서 간병 도움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게 좀 수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렉스 파디아 연방 상원 의원은 현재 연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가족계획 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예산인 시니어 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직장에 나갈 수 있도록 간병인 예산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속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모든 사람들의 백신 접종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Vaccine is free. You don't need to have insurance. It's for everybody, and even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You don't have to be a citizen. It's important that everybody gets the vaccine. 알렉스 파디아 연방 상원 의원은 지난 2001년 최연소이자 첫 라티노 LA 시의장으로 활동했고 주 상원 의원을 거쳐 캘리포니아 총무처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파디아 총무처 장관을 지명했고 올해 1월 캘리포니아 사상 첫 라티노 연방 상원 의원에 취임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케 한 전 미네아폴리스 경관 데릭 쇼빈에게 22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미네소타 헤네핀 카운티 법원의 피터 케일 판사는 오늘 피고 데릭 쇼빈에게 270개월, 2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s sentence for count 1, the court commits you to the custody of the Commissioner of Corrections for a period of 270 months. That's 270. 앞서 지난 4월 쇼빈은 2급 살인과 과실치사, 3급 살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은 가장 높은 기소 혐의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미네소타 주법에 따라 2급 살인 혐의에 대한 형량만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받아온 기간 수감됐던 199일은 이미 형을 산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30년형을 구형했고 쇼빈 측 변호인단은 집행유예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판사가 검찰 측 요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1심 선고에 따라 데릭 쇼빈은 선고 형량의 3분의 2가 지난 15년 이후에나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고에 앞서 피고 데릭 쇼빈은 최후 변론에서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했지만 선고 형량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Thank you, Your Honor. At this time, due to some additional legal matters at hand, I'm not able to give a full formal statement at this time. But very briefly, though, I do want to give my condolences to the Floyd family. There's going to be some other information in the future that would be of interest, and I hope things will give you some peace of mind
Thank you. 유죄 판결에 이어 중형이 선고되면서 플로이드 사망을 둘러싼 재판은 1심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쇼빈 측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어서 향후 2심에서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후 WHO가 지명 사용을 철폐하면서 델타 변이로 명칭이 확정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샘플에서 3% 정도였던 델타 변이는 한 달이 채 안 된 지금 전체 20%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은 전염 속도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들에 비해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소위 옷깃만 스쳐도 감염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Delta is the most transmissible of the variants identified so far. Has been identified in at least 85 countries and is spreading rapidly among unvaccinated populations. 반면 방역 의료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에 감염되는 사람들 중 특히 젊은 층의 병원 입원율이 낮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델타 변이가 치명성 또는 중증 유발 효과가 그리 높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10,000명을 넘어선 영국의 경우를 봐도 입원 환자 비율은 빠르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감염 시 증상도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고열과 호흡곤란, 미각과 후각 상실 등이 주요 증상인데 반해 델타는 두통과 인후염, 콧물 등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점은 현재 나와 있는 주요 백신들이 모두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의 경우 감염 예방률이 88%에 이르고 중증 예방 효과는 96%에 달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성인 백신 접종률이 73%에 이르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직까지 영국발 알파 변이가 절반 이상이고 델타 변이는 4번째로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도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의문점,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12세 미만 자녀들의 감염 우려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린 자녀들의 경우 성인들에 비해 감염 위험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실제 체내 감염 유발 인자도 많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주의는 필요합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어린 자녀들의 경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고 수영장 등에서 코까지 가리는 고글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00명대까지 내려갔던 LA 카운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0명 선을 돌파하며 다시 방역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33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는 314명의 일일 확진자 수가 나온 데 이어 이틀 연속 300명 선을 넘겼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긴 건 지난 5월 15일 이후 집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일일 확진자 증가는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는 현재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한 비율이 67%인데 보건국은 빠른 백신 접종만이 현재 증가 추세를 꺾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